네, 분류 모델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회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제 숫자를 예측한다 라고 하면은 뭐 1, 2, 3, 4 이런 숫자,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리그레션 모델, 뭐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뭐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은 그 디시전 트리, DT 로직, 뭐 이런 걸 쓰는 걸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예측을 할 것이냐?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분류 로직, 카테고리를 예측한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은행에 있는 고객들이 뭐 신규 고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VIP 고객인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고객인지 아니면 그냥 노멀 일반 고객인지 이런 판단을 만약에 그냥 아무런 로직 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 면세점이 되든 뭐가 되든 나는 원래 다른 사이트에서는 뭐 VIP 고객이었는데 새로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뭐 노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조금 그 많이 다른 쪽으로 바꾸질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면은 음, 내가 과거에 어떤 고객들의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바로 다이아몬드 고객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해주는 그런 모델도 하나의 카테고리 문제를 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거죠. 네. 예금 보유 정보라든가 부동산 보유 정보, 뭐 요즘에도 뱅크샐러드 같은 데 보면은 실제 막 자동차나 실제 뭐 피처, 예금 보유 정보, 뭐 부동산 보유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 앱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이 고객 등급을 바로 매핑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뭐 실버, 골드, VIP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내가 알고 싶은 정답지가 이러한 카테고리인 경우에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그 함수,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저랑 오늘 그 파트에서 할 거는 이제 SVM이라고 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KNN이라고 해서 K nearest neighbors, K nearest 가장 가까운, 그 다음에 neighbors. 그쵸?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랑 비슷한 종류끼리 분류를 시킨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피처와 라벨을 주고 당연히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문제지랑 정답지를 주고 막 학습을 시켜야죠. 과거의 고객 정보를 보니까 예금 보유 정보와 부동산 보유 정보가 어떤 상황인 경우에 골드 등급이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막 학습을 시킨 다음에 결국은 그 과거 정보 중에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한번 내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리니어 리그레이션 회귀식 모델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영상도 결국은 이 프로세스, 내가 이 머신러닝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가 있고 과거 데이터죠. 이 과거 데이터를 7대3 정도로 나눠서 한 70% 정도를 문제지랑 정답지 주고 막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라고 한 다음에 그쵸? 70%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기계한테만 학습을 하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30% 가지고는 내가 이미 정답지는 알고 있지만 한번 문제지만 던져보고 예측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나온 예측값하고 실제 내가 알고 있는 정답지랑 서로 비교해봐서 내가 이 모델을 쓰면은 미래에도 한 이 정도의 정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어떤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머신러닝은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또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근데 일단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K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무작정 따라를 할 거예요. 따라하는 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만 먼저 쭉 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뭐냐? 내가 이제 과거 고객 정보에 대해서 주식, 부동산, 대출, 그다음 고객 등급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건 과거고 이건 이제 신규 고객인 거죠. 실제 과거 어떤 고객들의 정보를 보니까 이런 주식, 이런 부동산 정보가 있고 대출이 없었을 때 오히려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많은 게 실제로 정말 VIP 고객이죠. 이자를 많이 내니까. 아무튼 근데 일단 그 대출이 없었을 때 우리는 VIP 등급이라고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과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근데 신규 고객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주식 보유, 부동산 보유, 대출, 현재 현황 이 정보만 가지고 이 사람은 VIP입니다. 바로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과거 데이터로 기계가 학습을 해놓고 이런 문제지, 피처들이죠. 이런 피처들만 딱 던지니까 얘는 VIP 등급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뭐냐면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얘가 뭐 VIP 고객이 파란색이 VIP,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뭐 다이아몬드 고객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얘는 이 VIP 고객과 다이아몬드 고객을 레드로 할게요. 얘를 다이아몬드 고객을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선을 하나를 만듭니다. 이 선은 근데 다만 가장 이 데이터들과 마진, 여백 실제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VIP 다이아몬드 고객이 최대한 그 마진이라고 하는 이 여백을 쫙 늘려갔을 때, 최대화 시켰을 때 그 지점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딱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점선에 있는 각각의 대표, VIP의 대표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대표점, 이게 VIP라고 했죠. VIP고 얘가 다이아몬드인데 이 VIP의 대표점과 다이아몬드의 대표점 이렇게만 남기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새로운 신규 고객이 들어왔어요. 이 신규 고객이 들어왔는데 이게 뉴 고객인 거죠. 이 신규 고객이 이 빨간색 대표하는 점에 빨간색하고 가깝네? 그럼 얘는 빨간색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편가르기를 하고 이 편가르기 할 때 다만 이 서로 다른 편들을 가장 마진을 크게 하는 어떤 선들을 그리고 걔네들의 대표점들만 남긴다. 그리고 나서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해야 될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서포트 벡터와 가장 가까운 편에 이 새로운 고객,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이제 그 팀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제가 이제 방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큰 마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내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선을 그어보고 이렇게도 선을 그어보고 이렇게도 선을 그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었을 때는 H1 실제 편가르기가 제대로 안 됐죠. 그 다음에 그 H2 보면은 H2는 편은 잘 갈았어요. 근데 마진 자체가 큰 폭으로 마진을 만들어낸 게 아닌 거죠. 그럼 H3 한번 볼까요? H3는 딱 편가르기를 했는데 가장 최대화 시키는 점으로 잘 나눴던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대화 시켰을 때 가장 이런 데이터들을 잘 나눴다라고 컨셉을 잡은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또 엄청난 또 여러가지 또 알고리즘, 수학적인 공식들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우리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다만 특성으로 보면은 편가르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편가르기를 할 때 이 마진의 크기를 나중에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커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이 커널에서 어떤 커널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뭐 튜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무작정 따라하기 포인트에서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스터머 데이터라고 하는 customer.csv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커스터머 CSV 데이터는 주피터 랩 한번 켜보시고 다시 주피터 랩 켜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겠죠. 네. 명령 프롬프트에서 cmd 들어가서 주피터 띄고 랩 해서 창을 띄우시고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무작정 따라하기. 자, 커스터머 데이터를 활용을 할 거다. 커스터머 데이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는 이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냐. 솔직히 되게 심플한 데이터입니다. 심플한 데이터로 먼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일단 컬럼이 3개가 있어요. 밸런스, 스탁, 라벨. 정말 이제 테스트 데이터인 게 딱 보이죠? 라벨. 밸런스는 어떤 내가 실제로 그 예금 보유 현황인 거예요. 내가 은행에 실제로 3천만 원을 입금해 놨다. 근데 실제 스탁은 주식을 실제 그 원화로 이제 변환을 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러니까 예금 보유 현황, 주식을 내가 원화로 바꿨을 때 보유 현황,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어떤 라벨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얘는 노멀 고객이다. 일반 고객, 얘는 다이아몬드 고객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노멀, 다이아몬드, VIP 이렇게 3가지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로세스대로 일단 무작정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 전처리하고 뭐 당연히 특성을 선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실제 정답지와 관련이 있는 애들만 학습을 시켜야 되네요.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델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라이브러리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선언에서는 크게 라이브러리 선언 우리가 숫자 계산할 거죠. 그래서 numPy 들어왔고 데이터를 다룰 거기 때문에 pandas 들어왔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scikit-run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scikit-run 안에 모델 셀렉션을 쓰면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7:3 또는 8:2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훈련시킬 데이터와 테스트할 데이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정확도로는 기존의 이제 회귀 모델에서는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root mean square error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포인트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는 accuracy score 그냥 몇 프로다 정확도가 90%다 이런 식과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에서 실제 이 안에서 사용하는 recall, precision, F1 score 같은 어떤 정확도 다른 지표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